안녕하세요. 메탄고 1학년 여러분. 오늘은 실험 시간에 했던 농구공을 던지는 문제의 그래프를 해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공을 던져서 그 공의 궤적을 따라서 점을 찍고 공의 운동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를 통해서 그래프까지 그리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해서 공의 운동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얻은 그래프는 아마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빨간색의 그래프는 수평 방향으로 던진, 즉 X축 방향의 운동을 나타내고 있을 겁니다. 빨간색이요. 그 다음에 파란색 방향은 Y축 방향의 운동을 나타내고 있을 겁니다. 이 그래프 둘 다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그리고 각 축이 의미하는 의미를 좀 알아봅시다. X축은 시간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Y축은 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 그래프에 나타나 있는 데이터들이 어떤 정보를 나타내고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시간과 속도를 나타내주는 그래프를 속도시간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속도시간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X축 좌표는 시간을 의미하고요. Y축 좌표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아까 그래프에서 알려줬듯이 X축은 시간, Y축은 속도를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직선의 기울기는 시간당 속도 변화를 의미합니다. 즉, 가속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지금 빨간색 그래프와 파란색 그래프가 전부 다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에는 항상 기울기라는 값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수학 시간에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X축의 변화와 Y축의 변화를 각각 분모와 분자에다 넣어서 구하는데요. 지금 X축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시간이고 Y축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속도이기 때문에 즉 시간분의 속도가 되어서 이 값이 가속도가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그 물체의 가속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직선의 기울기는 시간당 속도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직선의 기울기가 곧 물체의 가속도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울기라는 것은 어떤 값으로 표현이 되는지 알아봅시다. 직선의 방정식은 y는 ax 플러스 b의 꼴로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수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요 앞에 x 앞에 있는 a 값이 바로 기울기가 됩니다. 그런데 추세선의 공식을 살펴보니까 y는 ax 플러스 b가 아니라 y는 mx 플러스 b라는 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a가 m으로 바뀐 거죠. 따라서 추세선의 m 값은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m 값을 읽으면 m 값이 바로 가속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공이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 X축 방향 운동과 Y축 방향 운동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 운동 그래프를 분석해 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X축, 즉 수평 방향으로 운동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빨간색 그래프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X축 방향 그래프를 보면 속도의 값이 거의 변하지 않고 거의 일정한 값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략 2라는 값보다 아주 약간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속도가 거의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는 것은 속도가 변하지 않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가속도 값은 아까 전에 m 값을 읽으면 그 값이 가속도라고 했으니까 빨간색 그래프의 m 값을 보니까 0.2라는 아주 작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m 값이 0이라는 값에 근접하기 때문에 가속도는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F는 ma라는 뉴턴의 운동 법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속도의 법칙에서 우리가 가속도는 0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A 자리에다가 0을 넣을 수 있습니다. A 자리에다가 0을 넣으면 F 값도 0이 나옵니다. 따라서 물체의 수평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은 없다. 수평 방향으로는 아무 힘도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변하지 않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Y축 방향 운동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Y축은 연직 방향, 즉 아래 방향으로 떨어지는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연직 방향 운동은 파란색 그래프로 지금 현재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그래프가 아래 방향으로 향하고 있긴 한데 이것은 아래 방향을 마이너스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래 방향을 플러스로 생각한다면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가속도가 얼마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m 값을 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위에서 m은 가속도라고 했었죠. 그래서 파란색 그래프의 m 값을 살펴보니까 마이너스 9.6, 여기서 마이너스는 아래 방향이라는 것을 의미하니까 가속도가 9.6, 거의 9.8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력 가속도와 비슷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 정도의 가속도를 가지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 즉 A가 9.8인 G값을 띠고 있기 때문에 뉴턴의 운동 법칙에 의해서 A의 자리에 G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F는 mg라고 할 수 있는데 이 mg가 뭐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즉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평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은 mg인 중력이다. 아래 방향으로는 공의 중력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중력이 물체를 당기는 힘만큼의 가속도인 중력 가속도가 생기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저번 실험에서 보았던 그래프를 X축 방향, 수평 방향의 운동과 Y축 방향, 연직 방향의 운동으로 나누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과학탐구 실험 보고서 작성하는 데 사용이 되니까 꼭 숙지하셔서 좋은 수행평가 점수를 받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